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 지역 음식점과 병원 등이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종시는 올해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본 업종인 음식점과 병원, 종업원 5명 이하 소상공인 등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가운데 1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세무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천안을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휴게소 두 곳의 명칭이 천안 특산물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변경됐습니다. 천안시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명칭 변경 제막식을 갖고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입장 휴게소를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로, 하행선 천안휴게소를 천안호도 휴게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번 명칭 변경은 천안시와 농민단체의 요구로 3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천안시는 특산물 홍보 효과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민주당 의원들이 앞으로 2년간 활동할 상임위원회가 결정됐습니다. 충청권 의원들이 가장 많이 배치된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로 박영순, 강준현, 문진석 의원 등 3명이 확정됐습니다. 법사위에는 박범계 의원과 김종민 의원이, 산자위에는 강훈식 의원과 황운하 의원이 각각 배정됐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외통위, 어기구 의원은 농해수위, 장철민 의원은 환노위에서 활동하게 됐고, 조승래 의원은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아 충청권에서 유일한 상임위 간사가 됐습니다. 야당은 현재 원구성 협상에 반발하면서 상임위 배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세종시 기초생계 지원 사업의 대상 범위가 확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종전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44% 이하로, 재산 공제 기준도 종전 5,4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세종시는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확대 시행으로 저소득층 상당수가 맞춤형 급여 수급자로 전환돼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드라이빙 체험시설과 주행시험장이 결합한 국내 최대 규모의 드라이빙 센터를 태안에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태안 기업도시에 건설 중인 주행시험장 안에 주행체험시설과 고객 전용 건물 등을 지어 2022년 상반기 중 개장할 예정입니다. 드라이빙 센터가 마련되면 긴급 제동과 마른 노면 핸들링 등 주행 체험 시설이 조성되고 기초운전부터 고난도 테크닉까지 세분화된 주행 기술도 교육하게 됩니다.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가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합니다. 충청남도는 다음 달 9일까지 충남경찰청, 충남교육청과 합동으로 아동학대 보호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체계 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에선 학대 우려 가정을 직접 방문한 뒤 대면 조사를 통해 아동의 안전 여부도 직접 확인할 예정입니다. 세종의 아파트 매매가가 6월 셋째 주 0.98% 오르며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아파트 매매가 자료를 보면 세종은 입지 여건이 양호한 도담동과 새롬동 위주로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대전도 혁신도시 지정과 재건축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0.85% 올라 세종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국내 택배 물류기업 한진의 메가허브 물류센터가 대전에 들어섭니다. 주식회사 한진은 오늘 대전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대전 종합물류단지 안에 운영하던 물류센터 일부를 철거한 뒤 오는 2023년까지 2,850억 원을 투자해 14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메가허브 물류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메가허브 물류센터가 가동되면 한진에서 처리하는 전체 택배 물량의 65%인 하루 170만 박스 처리가 가능해지며 1,200명 이상의 신규 인력도 지역에서 우선 채용될 예정입니다.